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오늘 뉴스 대박은요, 보자마자 뉴스 대박거리가 하나 나왔네요. 정부가 도시재생지에 공공임대상가를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한테 공급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지금까지 공공임대 주택은 있었잖아요. 아파트를 공공임대 하듯이 똑같이 상가도 공공임대를 해서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좀 싸게 하겠다. 야, 이거는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생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정책이네요. 이 정책 속에 사실 대박이 있는 거죠. 물론 뭐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니까 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와서 진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요, 뭐 일부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죠. 아니, 호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이 상가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게요, 상가는 복불복이에요. 진짜 임대료 자체가 엄청 비싼 상가도 있고요, 반대로 엄청 싼 상가도 있어요. 왜 여기가 쌀까 할 만큼, 여기 바로 앞에만 하더라도 동남권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료가 엄청 싸거든요. 반대로 문정 법조타운은 상가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말은 동남권 유통단지는 지금 뭐 7, 8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문정 법조타운은 이제 만들어지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러면 또 임대료가 올라가요. 뭐 가로수길도 그랬고, 지금 홍대 처음 시작하는 홍대 상가들 그 상권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다른 곳으로 자꾸 빠져나가요. 그걸 갖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도 좀 막아보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뭔가 혜택도 주고, 저는 진짜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모두가, 그 많은 모두가 대박을 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큰 대박을 맞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지켜보면서 그런 대박의 기회를 잡아보자고요. 참 오늘 아침에는 기분 좋은 뉴스부터 전하네요. 이건 또 뭐죠? 치즈 통행세라고 있었네요. 미스터 피자잖아요. MP그룹 회장이 구속됐죠. 근데 거기에 치즈 통행세라고 있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친인척이 만든 곳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만든 회사에서 치즈를 납품받아서 가맹점에 주는 건데, 그걸 가격을 비싸게 준다는 거죠. 본사가 직접 공급하면 되는데 친인척이 만든 곳이나 친구들이 만든 회사에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더 비싸고, 그 비싼 만큼이 통행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있었답니다. 2년 전부터 있었는데 공정위가 그동안 모르쇠로 읽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보름 만에 입증했대요. 보름 만에. 사실 이거는 뭐 보름 만에 입증하고 뭐 안 하고도 없습니다. 금방 아는 일이고, 세상에는 이미 이런 이야기가 다 있었거든요. 통행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게 비단 공정위 저기 미스터 피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문들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보고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미스터 피자 하는 가맹점주가 이랬대요. 난 치즈 통행세 못 내겠다. 그러면 너 빠져라. 그리고 그 옆에다 보복 출점하는 거예요. 더 싸게 나가면서 그 가게를 망하게 하는 거죠. 결국 그 가맹점주는 자살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가진 자의 행포는 결국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서로 꿈꾸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치즈 통행세 뿐만 아니라 통행세라는 게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횡행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아주 속속들이 보면서 제대로 된 진짜 정당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건 또 뭐죠? 햄버거 포비아 텅텅 빈 매장이라는 뉴스가 있네요. 이게 햄버거병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용혈성 요독 정후군이라는 건데,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있잖아요, 패티. 그게 좀 덜 익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원인균이 0157 대장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세혈관에 침투를 해서 발생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 피스킨 설사를 시작을 해서 빈혈, 급성 심부전증으로 발전한다는데 참 심각한 문제네요. 그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이 자영업자들 또 프랜차이즈들, 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타격 중의 타격입니다. 제가 봐서는 햄버거 포비아가 이미 햄버거 공포증이잖아요. 이미 만연이 됐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종 전환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버텨내면 또 언젠가는 잊혀지고 또 대책이 마련이 돼서, 예를 들어 대책이라는 게 상한 우유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상한 우유, 그다음에 고기를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또 햄버거 매장에서 우리는 고기를 반드시 익혀서 한다. 이렇게 달아놓으면서 버텨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소규모 매장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유사 업종, 좀 비슷한 업종으로 잠깐 뭐 토스트나 뭐 이런 걸로 잠깐 업종을 전환하는 것도 솔직히 방법이에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마냥 기다리는 거는. 마냥 기다리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들한테 각인된, 또 햄버거를 한번 먹어서 그런 증상이 있었다. 피스킨 설사라든가 빈혈이라든가 급성심부전증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햄버거는 다시는 안 봅니다.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 중에는 지금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우리는 0157 대장군 검사를 매일 받고 있다는 뭐 앞에다가 팻말을 하나 붙이고요. 그러면서 고기도 다 익힌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써놓고 확실하게 우리는 거기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고 지나가는 고객,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버텨내자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살짝 업종 전환을 하는 거예요. 햄버거에서 토스트로 전환한다. 토스트가 뭐 일단 다르잖아요. 느낌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니까 이렇게 살짝 업종 전환도 해보는 것도 지금은 제가 생각해서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완전히 쪽박이 깨지는 것보다가 어느 정도 좀 지켜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전국적인 포비아가 오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 조류독감 때 봤잖아요. 그걸 조류독감을 오죽했으면 AI로 바뀌었겠습니까? 조류독감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닭 먹으면 다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 당시에 치킨전들 얼마나 많은 치킨전들이 무너졌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시동이 나왔네요. 기존 연 5억 소득에서 3억을 초과할 경우에 최고 세율이 40% 이렇게 부과하겠다. 뭐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거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소득세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다가 써야 된다 이거죠.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실업률을 줄여서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좀 더 넣어주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택하면 어떨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표준화된 완전히 뭐라 그럴까 갖춰진 틀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 혜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좀 깎아준다, 공제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네요. 금소원이라고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신설한다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우리도 금융소비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보호가 강화되면서 또 많은 민원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직이 자꾸 탄생하는 것, 옥상옥이 되는 것, 물론 옥상옥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옥상옥보다는 뭔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큰 시너지를 내는, 이건 이론적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시너지 내기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아마 그런 시너지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억울한 신축 아파트 상가 취득세 2번 낸다.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짓자마자 양도를 하는데 여기는 시행사나 분양사가 이제 취득세를 낸다 이거죠. 시행사하고 분양자죠, 분양자. 우리 같은 분양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낸다는 이유인데 지자체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고 이 차량이나 선박에는 그런 문제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중납부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사도 내고 분양자도 내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행사가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분양자한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거. 시행사들은 진짜 하나도 손을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문정 법조타운만 하더라도 이게 제 이 오미래 소고기국밥이 34평이라고 합니다. 실평수는 17평이고 분양가가 10억 9천입니다. 진짜 비싼 거죠. 거기에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한 그 세금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세금 우리한테 증가했겠죠. 물론 저는 이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저한테 증가한 건 아니겠지만 이 상가 주인에게도 보면 그만큼 필요한 또 임대료를 받으니까 저한테도 일부 왔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저한테 오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오늘 뉴스 대박은 대박거리가 진짜 많네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도시재생지, 도시를 새롭게 살리는 곳 있잖아요. 새롭게 사업을 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 상가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면서 그런 내용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대박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